최근에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게 용인 반도체 시스템에 대해서 과연 반도체 고속도로, 반도체 도로가 최고의 인기 상승 검색어 1위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도로는 뭐고, 반도체 고속도로는 뭐고, 그 다음에 반도체에 대한 공단, 산단 도로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한번 구분을 해드릴게요. 자, 지난 3월 31일 날 용인시에서는 국토부에다가 L자형 삼축 도로에 대한 그 도로망 계획을 국토부에다 요청을 해놨습니다. 뭐 지금 얘기한 지자체가 내놓겠다 그래서 놓는 거는 아니죠. 이런 거는 어디냐, 지자체장이 관리하는 자기 시도나 군도나 면도나 리도 같은 경우는 위까지는 안 올라가지만 나머지 지금 얘기한 광역시설, 우리 지역에서 다른 지역까지 지금 만약에 용인에서 평택도 가면은 이건 광역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아마 공인중개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게 라인 3, 라인 2, 라인 1이에요. 그래서 요거 설명을 드리면 라인 1이 반도체 고속도로예요. 요건 어떻게 되는가? 지난번 유튜브에서 제가 강의를 해드렸죠. 자, 역 끝이 어디요? 여러분들 화성에 가면 향남 IC 있죠? 향남 IC를 나오자마자 동쪽으로, 서쪽 아니고 동쪽으로 경부고속도로 방향으로 오다 보면 나오자 만나는 게 서탄면이에요. 알겠어요? 이 서탄면이 되는데 이 서탄면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바로 만나는 것이 어디요? 제가 얘기했던 경동보일러예요. 이 경동보일러에서 L자 형태로 도로가 나가게 되는데 이 도로가 지금 얘기한 대로 뭐가 되느냐? 반도체 고속도로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동저수지 있죠? 이동저수지 아랫부분을 거쳐가지고 안성에 가면 고3저수지까지 가는 게 이게 반도체 고속도로인데 요거는 유튜브에서 강의해 놨으니까 여러분이 지난번 강의를 여러분이 검색해 보시면 아세요. 그 다음에 라인 2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라인 2는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아시죠? 이것이 어디에 됩니까? 곤잠 있는 데서부터 어디까지 지금 얘기한 개통이 되어 있다? 저 지금 얘기한 동탄, 여러분 동탄2 있죠? 동탄2에 지금 얘기한 여기가 중동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를 거쳐서 오산을 거쳐가지고 화성에 가면은 봉담으로 해서 쭉 올라가게 되죠. 이것이 지금 얘기하는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예요. 거기에서 가게 되면은 경부고속도로하고 만나는 게 기흥IC가 되는데 기흥IC 여기 전이 아까 얘기한 제2 외곽의 뭐예요? 동탄 IC다. 그래서 제2 외곽순환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서 나가는 게 제가 여러 번 강의를 모르겠어요. 이 강의는 아주 듣는 분들만 듣고 외부인들은 잘 소문이 안 나서 지금까지 안 듣고 모르고 계시는데 저는 설명하고 기억나세요? 중리, 서리, 천리 이게 기억나시죠? 그게 국지도 23호선에서 국도 42호선이에요. 이건 왜 이 용을 쓰냐면은 용인시장이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용인시장이 뭐냐? 이게 박준호가 얘기하는 거 뭐냐? 중리, 천리, 서리 이게 안 나와요. 국지도 23호선에다가 국도 42호선을 갖다 통하는 이러한 라인을 갖다가 지금 이거 공사 중이에요. 맨 땅에다 공사 중인데 어떤 분이 컨설팅으로 일하셨는데 자 도로의 후면지에 공장 용지가 500만 원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야 벌써 이렇게 올랐구나 라고 그러면서 그게 있었는데 자 이 지역들이 지금 이 라인 2예요. 그 다음에 라인 3를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오포 모현 포고 가시죠.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보면은 자연농원인 에버랜드가 나오죠. 나오면서 여러분들 뭐가 나옵니까? 지금 얘기하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저기 용인 IC가 나오죠. 영동고속도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양지 IC예요. 근데 양지 IC 중간에 지금 세종고속도로가 나가게 되는데 여기를 용인시에서는 뭐냐? 동용인 지금 IC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오포 모현 포고 거기는 용인 땅도 있지만 광주 땅이 있죠. 그 모여있는 그야말로 경안천 주변에 있는 데가
엄청나게 창고나 이런 거 해가지고 아주 우후죽순 그야말로 난개발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다 2008년도에 민자로 고속도로를 놓겠다라고 그랬는데 여타부타 해가지고 여러 개 지지부진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가 작년도 2023년 3월 15일 날 용인 시스템 국가산단이 발표가 되면서 페랭간에 이게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양지포곡 민자고속도로인데 여기는 최초로 지금 얘기한 10개의 뭐가 나오게 되냐면 IC가 나오게 되는데 다 공개해 드릴 거예요. 알겠죠? 최초로 공개해 드리는 거예요. 늘 최초라는데 진짜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 제가 내일 미얀마에 들어가요. 미얀마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다음 주는 강의를 못하고 6월 1일과 6월 2일날 토요일날과 일요일날 강의해 드리는데 이 몽땅 자료를 다 제공해 드리고 2만 원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컴플레인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분이 유튜브를 보고 어느 대학 교수세요? 그러면 대학 교수가 뭐 필요합니까? 저 석자 교수로 해가지고 70살까지 강의를 마치고 80세로 진격을 하면서 나머지 여생을 제가 NGO 단체 황막사, 황사 막는 사람들의 대표가 바로 접니다. 24년을 이끌어왔어요. 조용하게 이끌어왔어요. 국고 지원 한양암 한 푼 안 받고 지원을 해왔는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지탱화할 수 없으니까 그냥 땅꾼 대학으로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미얀마에다 학교를 지어주고 있어요. 근데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나 보세요. 그런데 요거를 여러분이 유념하시고 이 자료를 갖다 와서 다 강의해 드릴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도 토요일날 오늘 18일 날짜 내일 19일 날 제가 미얀마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17호선만 강의하는 이건 뭐 거두절미하죠. 나머지 다 강의해 드렸어요. 다 몽땅 강의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오시면 이 자료가 또 몽땅 나가게 될 겁니다. 마음에 들면 오세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는 이게 PPT 화면에 이게 한쪽인데 이것이 101쪽이에요. 이 100쪽을 올릴 수가 없어요.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몇 개, 그죠? 한 7, 8개만 올라가게 되는데 101쪽 받으러 오세요. 그래, 점심값 비용뿐이 안 돼. 저희 삐끼 단체 아닙니다. 이거를 빌미로 해서 뭐 고객을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오셔서도 된다 이거예요. 미얀마에 왜 들어가냐? 이게 제가 아까 얘기한 황막사가 한국인 최초로 황사 맞겠다라고 그래서 IMF 다우민 1999년도에 중국의 사막에 들어가서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가 제가 삐졌습니다. 2016년도에 그 유명한 사드 사건 때문에 중국 애들이 우리 보고 하는 짓까지 보고 그 다음서부터 손절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아웅산 수치 여사의 이제 그 NLD에서 이제 강곡한 그 초청을 받고 미얀마를 첫 방문해서 학교 사업을 해주다가 요것이 2020년도에 제가 건축한 거예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요. 저 이 학교 뼈다귀만 보고 5년 동안 들어가 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 2020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 5월 달에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저와 제 집사람과 제 손녀들이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냐? 고양시의 창고에서 이게 손소독제는 위험물품입니다. 그래서 요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오셔서 검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포박을 해가지고 컨테이너를 한 컨테이너를 실어서 미얀마에다 보냅니다. 저는 당연히 못 들어갔죠. 코로나 한창일 때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이상화 대사님입니다. 이상화 대사님이 미얀마 정부를 대표하는 표민된 유명하신 분입니다. 원래 차기 대통령 후보 1순위자였고 문재인 대통령 방문했을 때 공항에서 영접하고 배웅한 장본인이에요. 그분한테다 전달식을 아까 얘기했더니 그 학교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생긴 거예요? 2월 1일 날 2021년도 2월 1일 날 NLD가 이 학교 제가 지은 이 직업학교에서 프랭카드도 만들고 아마 시용품을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걸 강제로 폐쇄시키고 주변은 철조망으로 쳐놓고
주민들로 하여금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시켰다는. 그래서 이거 몰래 가서 현지 주민이 찍어서 보내온 사진입니다. 근데 더더 가관인 건 이게 내부 옛날의 사진이에요. 직업학교를 저는 가서 보지도 못했어요. 기계니 뭐니 다 보내줬는데 그 다음에 최근에 보내온 사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제 폐쇄를 하다 보니까 모두 다 약탈당했어요. 문자까지도 약탈당했어요. 창문도 약탈당했어요. 그동안에 저는 블랙리스트에 걸려서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작년 10월 달에 해제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 비자 신청을 했더니 15일 만에 비자가 발급이 됐어요. 그래서 내일 들어갑니다. 내일 들어가서 갔다 온 사진 한번 올려드릴게요. 웃고 있지만 웃음이 안 나옵니다. 원래가.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 6월 1일과 2일 날 이 강의를 해드린 거예요. 라인 1, 2, 3. 그 다음에 이 노선이 모두가 어떻게 됩니까? 12개 노선이 돼요. 여긴 비장의 무기, 진짜 우리가 투자해야 될 지역은 이 지역이에요. 여러분 45번 국도에 가서 1000만원짜리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러면은 앞으로 1000만원이 되고 그럴 땅들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비장의 무기를 절대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공개를 안 합니다. 이건 모임에 오셔야 돼. 모임에 오셔서 비싸게 믿는 게 아니라 점심값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자료는 이제 못 오시는 분을 위해서 다움이나 네이버에 땅꾼 대학에 강의 자료실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걸 올려드리는데 이 PPT가 이게 100쪽이 넘어가는데 일부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모임에 한번 오세요. 모임에 오시면은 6월 1일과 2일 날 모임에 오시면은 이 내용을 모두 명쾌하게 설명을 드리고 해설을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